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정도입니다. 자, 국화가 아주 활짝 폈습니다. 네, 여기도. 혹시 날씨가 추워져야 핀다는 게 맞는 모양입니다. 자, 얘도 이름이 뭐가 있는데, 죽는가 싶더니 다시 또 살아났어요. 네. 이건 허브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에도 국화. 노란색 국화. 요거는 블루베리인데 이제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붉게. 자, 저쪽에 보시면 지금 저쪽에 보이시죠? 저쪽에 지금 그 무농약, 그러니까 무방제, 저기도 무방제 호밀이 아니구나. 들깨 심어놨던 거 싹 말려가지고 다 터졌어요 벌써. 올해 들깨를 한 100kg 정도 지금 수확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배추도 보시면 저렇게, 여기도 지금 보면 어이구, 여기 지금 들깨 털어놓은 겁니다. 깻묵이죠, 깻묵, 들깨묵. 이렇게 잔뜩 여기다 놔두셨네요. 여기도 지금 들깨. 여기도 지금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고추나무 주변에 그 들깨 심어놨던 거, 그거 싹 지금 베가지고 다 말려갖고 이게 다 턴 겁니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여기다 다시 줄 거기 때문에. 아, 참. 또 오늘도 수분 측정을 해야 되니까 수분 측정하려고 요거 이용할 거고요. 자, 온도가 거의 한 1도 정도까지 뭐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고추 가지라든지 방울토마토가 죽지는 않았네요 아직. 여기다가도 이제 털고 남은 잔해, 요것도 쭉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깔아줄 겁니다. 이쪽 위에다가만 놔둘 거 아니라서. 이런 게 다 이제 유기질 퇴비가 되는 거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분 측정도 좀 해보고요. 가지도 지금 날씨가 춥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뭐 많이 자라진 않을 것 같네요. 네, 큰 거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한 요 정도가 지금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아, 저 밑에도 좀 큰 거 있는데 말랐어요 많이. 확실히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추. 자, 색깔이 이제 아주 옅어졌어요. 굉장히. 네. 일단 왔으니까 수분 측정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수분이 한 30% 정도 지금 보이네요. 자, 옆에 한번 뜯어볼게요. 또 여기는 한 60% 정도. 그러니까 땅이 그냥 쑥 들어가는 데는 조금 수분이 빨리 없어지고, 약간 조금 이렇게 응집력이 있는 토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수분이 증발이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50% 정도 있고요. 참고로 여기 지금 비가 온 지는 꽤 됐고요. 지난번에 오고 나서 지금 비가 한 번도 안 왔고, 그 다음에 물도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꼭 낙엽 지듯이 이제 옅어지고 있어요, 색깔이. 그리고 보니까 이제 노린재도 있고요, 여기. 아무래도 날씨가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고추가 이제 버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1도, 거의 1도 가까이까지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완전히 지금 저게 된 건 아닌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고추는 이제, 더 이상, 사실 볼 것은 없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생태계를 그래도 끝까지 좀 가져가고자 이렇게 가져갔으면 해서 지금 고추를 아직 정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은 지금 원래 호밀이
호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들깨가 잔뜩 심어져 있던 곳인데, 지금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다 지금 말려갖고 이렇게 한쪽에 쌓아놨잖아요. 이쪽에 살고 있던 어떤 그런 뭐 생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숨어있기가 불편하겠죠? 예, 지금 풀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살던 아이들이 뭐 좀 다른 쪽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뭐 고추밭을 놔두는 것처럼 이렇게 놔둬가지고, 이쪽 생태계를 계속, 유지하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이것도 제거했을 때 여기다 다 바로 땅에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 그냥 여기서 계속 온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살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 어쨌든 여기 익충이든 해충이든 여기 있어야 내년에 또 그 아이들이 또 여기 또 다시 여기서 다시 바로, 예. 제가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다시 고추 농사 짓기 시작할 때 바로 또 여기서 또 이제 발생이 되겠죠. 예. 자, 여기를 만약에 발생이 안 되도록 뭐 물타리를 친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쪽에는 이제 아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는 해충만 남아있고, 익충은 여기에 또 다시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충과 해충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게, 이 자리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놔두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제가 포충기는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며칠간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 잡혀 있네요. 그래도 한 마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잡힌다는 거예요. 아직은 나방이 있어요. 한 마리도 없을 때까지 계속 잡을 거기 때문에, 일단 뭐 포충기에 나방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 포충기를 계속해서 설치를 해 놔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도 한번 수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도 보면 이쪽 가운데 쪽이 확실히 수분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60% 정도, 지금 70%, 60% 정도 지금 있는 거 보니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 더 다른 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또 옆에도 동일하게 한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아래쪽에서 보면 고추 뭐 이게 탄저병이 걸린 것들도 있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상태는 안 좋습니다. 고추 뭐 어떤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안 되겠죠. 이런 종류를 나오면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나방도 먹었고요. 그래서 나방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날씨가 웬만큼 추워가지고는 조금 아직 이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작년과 좀 틀린 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고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여기 11월 달 정도까지는 제가 유지를 했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제가 호미를 뿌린 시기가 작년에 보니까 11월 중순쯤에 제가 호미를 뿌렸더라고요. 조금 늦게 뿌렸습니다. 보통 이제 뭐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쯤에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남부지방이어서 제가 그게 빨리 파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밀이 잘 자라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시기가 조금 늦어도 상관은 없다. 예. 근데 그게 늦은 건지 안 늦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11월 한 초중순쯤에 지금 파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토양은 굉장히
바닥은 굉장히 뭐 저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딱딱한 그 느낌은 아니에요. 예, 굉장히 부드럽고 제가 밟고 다니기에도 참 편안합니다. 푹신푹신한 정도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이 고랑 쪽에는 여기 고랑 쪽은 좀 덜 푹신푹신하고 두둑 쪽은 조금 더 푹신푹신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밟고 다니지도 않았고 또 풀들이 계속 멀칭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나 아니면 풀이 자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풀이 있는 흙은 아무래도 좀 더 푹신푹신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푹신푹신하다는 거는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미생물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이제 지렁이라든지 두더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만이 그런 아이들이 땅 속에 이제 막 휘젓고 다니면서 공국을 만들어주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대부분 얘기할 때 보면은 그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지렁이가 많으면 좋은 땅이다. 지렁이 다음이 두더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두더지. 그러니까 지렁이가 많으면 거기 두더지가 생겨요. 그 두더지가 지렁이를 먹기 위해서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순서가 맨 땅에 이제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토양이 좀 좋아지면 거기에 지렁이들이 막 발생이 돼요. 지렁이들이 막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두더지들이 막 휘젓고 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두더지가 있는 토양은 아무래도 더 좋은 토양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두더지가 다니는데 이런 그 제가 심어놓은 작물을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좋은 토양이죠, 거기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두더지라는 놈은 이 지표면에서 가까운 토양을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저 안쪽에 있는 땅을 휘젓고 다녀야지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뭐 위에도 다닐 수 있죠. 다닐 수 있는데 그만큼 땅이 땅속 깊은 곳까지 비옥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비옥하지 않다기보다는 통기성이 적다. 예.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경관화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 땅을 잘 파는 두더지 자체도 두더지조차도 땅을 팔 수가 없는 그런 딱딱한 땅이 경관층이 그 지표 아래 30cm 아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두더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렁이도 못 들어가고 두더지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물이 심어져 있는 이 표피에서 30cm 그러니까 이 지표면에서 여기 이 표층에서 30cm 정도만 이제 제가 로타리를 치니까 거의 3cm에서 40cm 깊어야 40cm인데 거의 3cm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그 공간에서 이 작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거기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두더지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뿌리가 다치게 되고 뿌리가 다치니까 이 두더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작물들이. 근데 그 경반층이 3cm 밑에도 경반층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밑에 아래쪽에도 깊숙한 곳에까지 지렁이가 분포가 되어 있다. 만약에 뭐 4cm, 5cm, 60cm, 뭐 1m 그 아래까지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두더지가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위쪽으로 다닐 이유가 없어요, 두더지들도. 그죠? 왜냐면 이 위쪽으로 다니면 걔네들이 다니면서 이제 땅을 막 파면은 그게 주저앉거든요, 땅이. 그럼 걔네들도 계속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또 깊숙이 파고 들어갔을 때 주저앉는 땅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안전성을 유지가 되면 자기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길들로 뿌리가 또 내려가서 잔뿌리들이 내려가서 거길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악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토심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봤는데 놓쳤네.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알을 까놨어요.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 까놨죠. 예, 무슨 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을 까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걸 놔둬야 됩니다. 놔둬야 얘네들이 여기서 또 나중에 이제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생장을 하게 되고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온갖 곤충들, 뭐 미생물들, 생물들 뭐 다 같이 많이 있는 걸 저는 원해요. 예. 그래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가 않고,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된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토마토인데, 뭐 익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이 정도면은 먹을만은 할 것 같긴 한데요. 익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주 귀엽습니다. 자, 반대편 쪽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이제 콩 조금 남은 데인데, 올해 들깨 수확을 지금 거의 다 하셨는데, 한 100kg 정도 하신 것 같아요. 100kg 정도.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저희 친척분들하고 이렇게 우리 집, 저희 이제 서울 집하고 이렇게 해서 좀 판매를 하고, 좀 주거나 판매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들깨가 잘 됐습니다. 아주 이게 농약을 안 쳤는데도 무방제로 했는데 여기에 들깨가 엄청 많이 키도 잘하고 또 많이 여물기도 하고. 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열매가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여기는 뭐 특별하게 고추를 작년에 심었던 자리라서 작년에 심었던 액비만으로 여기가 지금 그 재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유기농, 이제 친환경 유기농 들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들깨 농사를 지으면, 유기농으로 지으면 괜찮지 않을까. 뭐 들깨는 나방 피해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뭐 특히 노린재나 뭐 이런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어떤 피해가 있겠죠. 피해도 있긴 있을 텐데 그래도 고추보다는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들깨를 좀 팔고 싶다고 하셔서 얼마나 하는지 가격 알아보라고 하셔서 알아봤더니 유기농 들깨 같은 경우는 1kg에 한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너무 비싸가지고 그 가격이 뭐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은 어머니께서 이제 알아서 하시기로 하고 저는 이제 그냥 그 정도만 알려드리고 말았는데 확실히 유기농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일일이 다 저희가 배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다 배갖고 가져가서 뭐 기계로 털고 이런 거 아니니까 가서 다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다 털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바닥에 말려서 벌레 같은 거 싹 내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진짜 한 5만원 받는 것도 진짜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자, 여기다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땅이 자 수분을 확실히 잘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톱밥 멀칭 되어 있는 곳은 확실하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분을.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탄저병 걸린 것들도 계속 있고요. 예. 이런 것들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예. 탄저병도 가져가고 여기 무슨 병 있는 거 다 같이 가져갈 거예요. 이게 들깨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어쩌면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유기농으로 고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좀 몇몇 있으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기농 고추 지으면 뭐하냐, 어차피 유기농 가격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유기농이라는 걸 믿지를 않는다, 소비자들이. 예, 대부분은.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봐야 어쨌든 이렇게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만 구매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판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안 잡혔네요. 여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고 여기는 한 마리도 안 잡혔네요. 저쪽에만 한 마리 잡히고 이제 거의 끝물이 돼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0월 말까지는 놔둘 겁니다. 포충기는
언제 또 나방이 또 발생될 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11월이 지나면은 아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보다는 낮 기온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예, 포충기는 이제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고요. 자, 어쨌든 뭐 유기농, 친환경 농사 재배하시는 분들 농부님들 고생이 참 많으신데 실제로 이런 농사를 지어서 그만큼 보상을 보상이 아니라 당연한 그 금액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이 이제 안타깝고 같이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저희야 사실 뭐 들깨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이제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주로 예를 들면 판매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거 수익 창출 목적은 아니에요, 저희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남았다. 많이 나왔다. 수확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kg가 넘을 것 같은데, 그런다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인분들, 이렇게 판매하는 거 하고 나도 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워낙에 또 들깨랑 참깨는 많이 먹어요. 밥에다가 비벼 먹기도 하고, 넣어서 먹기도 하고, 들깨랑 참깨 좋으니까. 근데 저희는 뭐, 이렇게 먹으니까 뭐 크게 수확이 많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판매 목적으로 뭐 예를 들어 몇천 평씩 이렇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남는 게 있으면 조금 이제 뭐 만약에 뭐 구매를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지인분들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유기농이나 이런 친환경을 지으면서 이제 판매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렵겠다. 예. 왜냐면 그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금액을 그만큼 못 받으니까 그냥 농약 뿌린 거 정도의 가격 아니면 중국산 가격 이런 것들이랑 이런 가격들이랑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참 의미가 없지 않을까. 굳이 무농약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만이 이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거지. 대가 예를 들면 어느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라에서 뭐 수매를 안 해주네 어쩌네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뭐 수매를 해줘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농촌이 이제 죽으면 결국에 나중에는 식량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채소, 과일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산이 싸서 중국산만 사 먹으면 국내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 먹을 것만 짓지. 그죠? 본인들 먹을 것만 짓지 판매하려고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농사를. 어차피 손해니까. 금액이 안 나오고 가격이 안 되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쌌던 중국산도 여기 낼 수가 없으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하니까 더 가격 올릴 거예요. 왜? 너희들 이거 아니면은 없지 않냐? 너희들 예를 들면은 쌀 밥 먹어야 되는데 너희 생산 안 하지 않냐? 생산 다 끝내지 않았냐? 그 우리한테 수입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뭐 키로당 10,000원이었다 그러면은 우리 키로당 20,000원 달라? 그럼 줘야 돼요. 왜? 먹는 사람 있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그게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지금은 싸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도, 저희 고추, 한번 둘러봤고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특별한 게 없고요. 이제 뭐, 아마, 앞으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제 이제 고추 영상을 찍을까 지금 생각 중이고,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보여드릴 것도 없고 지금 뭐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거 이제 정리하는 거, 밭 정리, 밭 정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영상은 이제 보여드릴 거고, 또 호밀도 파종할 때도 보여드릴 거고, 이제 이런 것도 여기 이제 그 시설, 이렇게 하우스, 파이프 이렇게 시설하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1자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 Y자보다는 11자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또 이제 영상 제작할 거고요. 네,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고추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이제 보여드릴 게 사실 없어요. 네. 이제 수분 측정하는 거 말고는 이제 보여드릴 게 없는데, 뭐 포충기랑, 그리고 이제 뭐 주변 환경, 이렇게 주변이 지금 어떤지, 예, 고추밭 주변 환경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도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전부고, 사실 뭐 지금 수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고추나무에 관련된 거는 뭐 앞으로 많으면 한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아니면 적으면 한 번 정도 이제 마무리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이제 배과수원 쪽에 지금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많이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네. 자, 그래서 올해 일단 그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영상 촬영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고추를 보여드리는 건. 왜냐면 이제 고추는 특별하게 좀 말씀드리면 보여드릴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멘트를 일단 한번 하고요. 나중에 또 이제 촬영하더라도 그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그 어쩌다 아르농부 그 무방제 무경운 고추 재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좋은 부분으로 좀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그 제가 자담식으로 반 정도는 방제를 해가면서 농사를 좀 지을 거고요. 지으려고 생각 중이고, 반 정도는 그냥 지금처럼 이제 무방제 무경운으로 그냥 동일하게. 물론 저 반도 무경운입니다. 네, 무경운일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친환경 방제라고 해서 자담식 방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서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한번 재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수확량을 조금 더 한번 올려보자. 그리고 이렇게 무방제로 하는 거는 이제 사실상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도해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한 방에 가수가 있잖아요. 예. 저도 지금 이거를 그냥 무방제를 바로 한 게 아니고 지난 2년간은 자담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초생재배 하면서 여기 이제 풀은 이게 못 켰죠. 초생재배는 아니군요. 제초 매트 깔아놓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도한 거예요. 작년에 호미를 파종을 해서 호미를 키워가지고 이제 무방제를 뭐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말씀드렸듯이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도할 수 있었고, 내년에도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아버지 아시는 분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고추를 좀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올해는 공급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수확량이 워낙 적어서.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무방제 수확량이 적으면 그래도 유기농으로 해도, 예, 자담식 유기농 방식으로 해서 은행이랑 자담 오일, 자담 유황 이런 걸 이용해서 방제를 해가지고 좀 그래도 수확량을 조금 생산량을 좀 올려가지고 좀 판매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변에 찾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찾는 분이 안 계시면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찾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께서는 이제 돈 어느 정도 지불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니까 이제 찾으시는 거라. 예.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실제 이제 받는 금액만큼 다 받을 수는 없고, 예, 그걸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측정을 할 건데요. 그래도 유기농과 화학농약과는 차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무농약과 또 유기농과도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차별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차등으로 그런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분명히 그런 부분에 차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양이 적다 보니까 그냥 유기농하고 무방제하고 어차피 수확을 하면은 그냥 한꺼번에 같이 다 수확이 되는 부분이라 이걸 나눠서 판매한다거나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그렇게 조금 생각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약간만 늘려서 많이 늘리진 않고요. 근데 약간만 늘려갖고 이렇게 농사를 좀 계속 진행해 볼 예정이고, 그리고 무방제도 2회차, 2년차 무방제도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저희 그 구독해 주신 거 저기 구독 해지 안 하시면 계속해서 올해 가을에 또 진행될 부분들, 겨울에 여기 뭐 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 진행이 될 만한 것들, 내년에 진행될 것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지해 주시면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구독, 알람 설정, 전체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아마 잊어먹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영상 올리게 되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쩌다 아주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라요. 서리 맞아서 죽은 건지 뭐 추워서 죽은 건지 모르겠네요. 서리가 오려면은 온도가 떨어져야 될 텐데. 뭐 가서 들깨를 또 저희는 털어가지고 좀 말리고 있거든요.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강아지. 이거 일부입니다, 일부. 이렇게 남은 거. 지금 다 포대에 넣어놓고. 들깨. 그냥 통 들깨입니다. 이 들깨 여기에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널어놓지 않으면 벌레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그리고 바짝 말려놔야 애들이 이게 뭐 썩거나 뭐 그러지 않거든요. 수분 흡착에 내려줘야